외곽 트리밍 하기 1편 찍은 이후에 외곽 트리밍 한 카드를 보여드리려고 2편에 지금 동영상을 제작해 봤어요. 그때 막스웰 밀러의 유니버셜 타로 카드를 트리밍해서 완성한 카드가 이렇게 지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심볼론 카드를 외곽 트리밍 한 건 지금 현재 이렇게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외곽 트리밍 하는 과정을 제가 이 두 가지 카드를 외곽 트리밍 하면서 겪은 경험을 지금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는데요. 먼저 이 막스웰 밀러 카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막스웰 밀러 지금 타로 카드 현재 보시면 이미지를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 1편 동영상을 보면 이 부분을 다 지금 외곽 부분을 커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뒷면도 좀 예쁘지 않아 보이던 부분을 다 좀 커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카드의 경우 외곽 트리밍 해서 조금 더 꼭 봐야 될 이미지에 집중을 한다는 점에서는 만족되는 이 카드를 트리밍 하는 거는 좀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면 같은 경우에 왜 마커로 컬러를 칠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트리밍 하는 과정을 한번 겪어보고 나서 확실히 알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카드 제작하는 재질이 이렇게 있으면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돼야 되니까 양면 코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쪽 재질이 양면 코팅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나? 그런데 이 외곽 트리밍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두기로 커팅을 했는데, 작두기로 커팅을 하나, 자를 대고 이제 칼로 커팅을 하나, 그러면 여기 이제 커팅을 한 즉시 이 외곽 부분이 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이 안쪽 재질이 이제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게 풀어져서 이 옆면이 이 마카를 칠하지 않으면 이렇게 셔플할 때 느낌이 썩 좋지 않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옆면을 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트리밍 할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기 이제 트리밍 할 부분을 커팅을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외곽 부분을 이걸 칠할 때는 이렇게 검정색 마카나 이제 붓펜, 검정색 붓펜 같은 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카드를 이렇게 한꺼번에 78장을 두고 이렇게 마카로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이렇게요. 이렇게 칠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검정색 마카로 보통 많이 하시던데, 검정색 마카보다 붓펜이 이렇게 바르는 느낌이 들면서 훨씬 잘 액이 발려지고 그렇게 돼서 저는 실제로 제가 해본 결과 마카보다 붓펜으로 하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붓펜을 문방구점에 가서 사셔가지고 이렇게 붓을
바르듯이 요렇게 칠하면 돼요. 이렇게 칠하듯이, 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검정색 마카를 왜 해야 되는지가, 이 검정색 이 액이 결과적으로는 이 외곽 부분이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거를 약간 마무리해주는 코팅액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칠하면 처음에 이제 벌어졌던 게 점점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팅액 같은 기능이니까 이 옆면 칠을 꼭 하셔야 되는 게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마무리한 막스웰 밀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까지 마무리 되는데 총 3번 이 마카칠을 했어요. 근데 이제 3번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3번이냐면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고 가장 효과적이고 나았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카드 한 장을 이렇게 총 4면이잖아요. 카드가 네모 형태니까 네모의 4면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한 장인데, 이걸 78장 과정을 다 하는 게 1회이고 이걸 총 3회를 해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도 칠을 조금 더 이제 78장이 1회라고 했을 때 총 3회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니까 조금 빨리 하고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칠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칠을 하니까 문제가, 이 옆면은 이제 코팅이 없는 상태니까 이게 마카액을 흡수를 잘 하면서 이게 코팅된 것처럼 이게 고정이 되는 역할로 재질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카드 앞면이랑 뒷면에는 지금 비닐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코팅 부분에 마카액이 번져서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휴지를 가지고 여기를 한 장 한 장 전부 다 닦아내게 됐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한 장씩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해도 여기 이렇게 이 앞 뒷면으로 이 마카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 묻었을 때 휴지를 이렇게 휴지 하나로 손에 묻으면 안 되니까 카드를 잡고 여기 묻은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면, 여기가 원래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마카 묻은 게 사라지고 이 옆면 부분만 딱 묻게 돼요. 그래서 유리나 비닐 위에서 이렇게 묻은 마카는 닦아내시면 되고요. 좀 한 10장 정도 하신 다음에 휴지로 좀 묻은 부분은 한꺼번에 좀 닦아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78장 1회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몇 시간을 그냥 이렇게 적층해서 잠깐 카드를 두신 다음에 다시 또 하시고, 몇 시간 또 묵혀둔 다음에 또 하시고 해서 3회 한 다음에 이제 며칠, 하루나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셔플을 하실 때 또 이 옆면이 이 마카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셔플이나 이런 거 하는 감이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커팅된 면이. 근데 이렇게 마카로 칠하면 이제 이렇게 셔플하는데 많이 무리 없이 그렇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두기나 칼로 자른 다음에 그 1편에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코너 커터기로 여기 라운드를 한 다음에 제가 이 붓펜으로 여기 마감 코팅 처리를 한 순서대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막스웰 밀러를 제가 셔플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심볼론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자면요. 이게 심볼론이 큰 사이즈가 있고 이게 작은 포켓용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심볼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곽에 골드로 외곽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드 컬러 인쇄나 검정 컬러 인쇄가 이렇게 빨리 닳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심볼론 같은 덱 같은 경우에는 골드이기 때문에 너무 마모되어 보여서 좀 허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1편을 보시면 제가 이 심볼론 덱을 트리밍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보통 타로 카드보다 사이즈가 커서 이제 대부분 타로 텔러들이 포켓 사이즈를 대부분 더 많이 구입하는 덱이 심볼론 덱이긴 하지만 이 덱을 지금 트리밍을 하니까 가로가 7, 가로가 7, 세로가 11.5, 1mm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6.9에 11.4로 지금 되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7이 아닌 8.5일 때는 셔플하기도 너무 이제 이 손이 아팠던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손이 더 작다 보니까 동양인 여자인 경우에는 8.5cm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리밍을 함으로 인해서 마모된 골드도 보이지 않고 깔끔하지만 이미지도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포켓이랑 훨씬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 그림 자체에 보시면 크게 비교하면 이 정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카드를 트리밍 하게 됐거든요. 근데 심볼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트리밍을 할 계획을 할 때 옆면을 검정 말고 이제 뭐 골드나 다른 컬러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지금 제가 1편에서 보면 딱 여기 보면 여기 검정 라인이 있잖아요. 검정 라인대로 그대로 커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 뒷면도 여기 맞춰가지고 검정 라인이 있으니까 커팅을 하는데, 커팅을 하다 보면 이 검정 라인 안까지 커팅을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78장을 하다 보니까 검정색 라인이 보이게도 커팅이 될 때도 있고 안 보이게 커팅이 될 때도 있고, 근데 거의 보이게 커팅이 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앞면을 보고 이렇게 안 보이게 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이세요? 이 외곽이 검정 라인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외곽이 검정 라인이 보이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옆면을 검정으로 하는 게 또 맞겠더라고요. 골드나 다른 컬러보다. 그래서 그냥 검정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면, 심볼론 지금 트리밍 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셔플을 한 다음에
근데 뒷면이 조금 안 예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앞면은 트리밍한 거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트리밍해서 지금 하루 이틀 지금 제가 카드를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에 확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골드 외곽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점성학 기호가 좀 잘 안 보였어요. 왜냐면 시각적으로 보셨을 때도 사람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본다면 보시면요, 이렇게 똑같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점성학 기호도 골드로 인쇄를 했고 외곽도 골드로 인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외곽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외곽 골드가 없으면 이 점성학 기호 쪽으로 시선 집중되죠.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점성학 기호랑 이 외곽 골드의 시선이 이제 분산이 되는데, 이렇게 트리밍을 해버리면 점성학 기호 쪽으로 사람이 시선이 더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엔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이런 시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 1학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기초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실제로는 심볼론을 쓴 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점성학 기호 쪽에 시선이 조금 덜 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트리밍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점성학 기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트리밍 한 거를 다시 한번 셔플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막스웰 밀러랑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 덱은 3번 정도 옆면 3회치를 했고, 이 심볼론 같은 경우에는 2회치 정도만 해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네, 살짝 보면 이제 3회까지 해야 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정도로 보이고, 2회를 하면 약간은 부족한 정도의 느낌? 그래서 제가 2회도 해보고 3회도 해보고 1회도 해보고 상태를 보면서 3회를 추천을 드리게 되었어요. 3회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이유가요. 그래서 보시면 네, 물론이 이렇게 더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카드가 됐죠. 그리고 하고 나서 보니까 기호가 잘 보인다는 부분 외에도 약간 심볼론 카드를 1년 넘게 쓰면서 약간 조금 질린다는 느낌도 살짝 들었었는데, 이렇게 외곽 트리밍이 돼서 이 원래 그림이랑 이 점성학 기호에 더 집중하게 저도 모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새로운 덱을 하나 산 것 같은, 근데 이제 공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지만 새로운 덱을 새로 산 것 같은 느낌도 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낡은 타로 카드 심볼론이나 막스웰 밀러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트리밍 하는 거 추천드려 보고 싶어요.